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이제 세척 방법이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질소 세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시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세척은 과학이라고 있습니다. 과학. 예. 과학과 공식과 정확히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가. 그래서 우선 이 질소 세척이 어떻게 또 장비들이 세팅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용기, 바로 충전 용기입니다. 충전 용기. 보통 이 충전 용기의 고압의 질소를 고압으로 충전을 합니다. 충전. 그래서 충전된 용기에 충전된 질소를 사용합니다. 질소 가스를 보통 액화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인데 액화가 아닙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액화에서 기화를 한 액화 기체입니다. 기체. 그래서 액화는 사용할 수가 없죠. 액화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체를 질소가스 이제 기체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충전 압력은 우리가 40리터짜리면 40리터 용기는 이제 40리터 뭐 60리터, 80리터 이제 제작이 나름이죠. 근데 제일 기본적인 게 41리터입니다. 그래서 40리터 표기를 이제 말씀드린 40리터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형 트레일러는 대형 튜브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용기로 이제 충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 이제 이 충전 용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압축 공기는 컴프레셔를 했습니다. 컴프레셔 현장에서 생산해서 저장된 거로 충전을 했다면 여기는 이미 충전된 질소를 현장에 운반해서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셔는 또 충전할 최대 압력인데 우리는 보통 150바, 150바 선에서 그 이하죠. 이제 150바 좀 이하면 그래도 평균 150바로 우리가 충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 왜냐면은 어떤 기체를 투입할 때 항시 고압의 기체를 사용할 때는 배관에 절대 조절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넣어서 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질소통 40리터 12개, 이 용기 12개를 한 묶음으로 묶으세요. 한 묶음으로 해서 이 내구의 탄화로 연결합니다. 이 내구의 탄화.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별개로 해서 분산해서 분산 배출을 합니다. 배관 내부로 이제 통해서 배관으로 투입을 하죠. 이제 투입을 합니다. 왜 분산하냐? 위험성을 아예 고압에 당연히 배관이 막혀 있으면은 계속 넣으면은 당연히 고압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그래서 레귤레이터 개수로 우리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커지면 레귤레이터 개수가 증가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하나당 이 레귤레이터 하나하나에는 바로 조절 밸브, 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우리가 세팅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하면 다시 외부로 배관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바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해서 이 일정 압력 이상은 절대 배관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압력 이상은 절대 배관으로 투입될 수 없고 외부로 바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투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투입을. 그래서 여기는 세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무조건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배관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 여기도 이제 밸브가 이제 전개되어 있고요. 밸브가 전개되어 있고요. 투입을 하고요. 배출을 합니다. 배출. 여기 또 방정이 있고 길이가 적용되겠죠. 길이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질소 장비를 충전된 걸 충전된 연기 충전 질소를 장비를 통해서 여기로 투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장비는 기능을 갖춘 장비고 거기에 분리 분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비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이 만약에 100mm다. 100mm 광경을 세척할 때는 이 레귤레이터 개수를 이 레귤레이터 있죠. 레귤레이터 개수를 14개 레귤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12개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분리 배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간격이 커지면 클수록 또 이 레귤레이터 개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예. 예. 간격에 맞게 용량을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투입한 용량만큼 반드시 400ml, 만약에 200ml 용량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배출은 200ml로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200ml로. 400ml면 400ml. 왜 그냥? 배출이 배관 간격과 같아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배출구가 좁으면은, 여기도 400ml 용량 투입했을 때 얘가 400ml 못 지나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용량을 받쳐줍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배출구는 세척 관계하고 거의 동등하게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쩍 내보내니까요. 그리고 우선 이게 질소 용량입니다. 그러면은 레귤레이터가 100ml를 했을 때 14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12개 묶음이라고 했죠. 질소통 12개 묶음에 14를 구하면은 이게 100ml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질소 용량입니다. 이게 질소 용량. 이 질소 용량. 그리고 이 전체 개수에 충전된 압력을 구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겠죠. 근데 그리고 우리는 12개 한 묶으니까 12개가 바로 하나의 레귤레이터에 사용되는 용량입니다. 용량. 그래서 우리가 100ml 할 때 14개 레귤레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200ml는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5를 곱하면 되겠죠. 200ml, 100ml, 200ml면은 14개 2.5를 곱합니다. 2.5. 이게 레귤레이터 개수입니다. 그 다음 계속 증가합니다. 왜 2가 아니고 2.5냐? 원래 부풀 따르면 3이 나와야 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조건은 바로 2.5.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관계가 커지면 계속 상승하고요. 그리고 길이는 우리가 적용되는 이 세척이 적용되는 또 길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반경이 좁을수록 적용 길이는 짧아지고요. 반경이 큰 곳은 또 길입니다. 왜?
질소가 나가는 확보가 되니까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물이 있기 때문에 유체가 물이 있다는 건 그만큼 밀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있는데 기체를 압력을 넣으면은 압력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배기가 되는 3바 이하로 이 물을 천천히 일로 빼줍니다. 일로 천천히 빼줍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 물량은 광경, 곱하기 길이 딱 하면 이 안에 부피가 나오겠죠. 이제 부피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물을 거의 빼준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물빼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작업. 여기는 무조건 3바 이하로 투입하는 겁니다. 왜? 그 이상 투입하면은 어떤 변화 생길 때 바로 그 압력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물이 있다는 건 항시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생깁니다. 전제 조건이.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3바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줘갖고 옆에 빼면 길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길이 적용을 하는데요. 50mm 같은 경우는 500mm 이하로 적용합니다. 저희가 500mm 이하. 100m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1.7kg까지 적용을 하는데 그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mm 같은 경우는 뭐 2.2kg 이상, 2.5kg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은 또 적용하고 간격이 커지면 클수록 길게 적용하고요. 간격이 좁아지면 짧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간이 좁아지면서 외벽의 마찰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 용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100mm 1.7kg를 한다, 물빼기 한다 그러면 정확히 3바로 지속적으로 넣었을 때 약 한 1시간에 4.5km 지속적으로 넣었을 때 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넣었을 때 4.5km 구간을 물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빼기 하는데 정확히 4.5km인데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그러면은 1.7km면은 한 30분이 조금 안 걸리네요. 30분이 그럼 30분, 한 25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도 3바로 투입해줘야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집니다.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요. 네. 이 3바 이하로 물빼기 한다는 건 뭐냐? 내가 별과 덜 잠겨들여도 역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척할 때 세척 구간에 거립이 덜 되더라도 밸브가 좀 열리더라도 역류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공급 수압이 만약에 3바다 그러면 우리는 물빼기 할 때 2.8바 이하로 물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급 수압보다 낮으니까 역류는 하지 않겠죠. 단지 일로 물 좀 들어오면 들어왔지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물빼기를 진행을 합니다. 물빼기는 그래서 길이에 따라 시간 딱 정해졌고요. 정해졌고 그 물빼기가 끝나고 끝나면 이제 번세척이 들어갑니다. 번세척. 이 번세척은 이 광경에 따라 이제 아까 레귤레이터가 있죠. 레귤레이터 전체적으로 열어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열으면 물빼기 할 때 모든 상황은 다 연출됩니다. 어디 밸브가 막혀 있으면은
압력이 바로 좀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밸브가 막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디가 누수된다 그러면은 지수가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누수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밸브가 덜 닫혀갖고 물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유입된 까지 파악할 수 있죠. 왜? 이 시간에 이 정도 되는데 물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이 배관의 상태를 물빼기 할 때 모든 점검이 다 이루어집니다. 배관의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관 상태를 다 전체적으로 파악. 이때 모든 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 그래서 얘는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약 밸브를 열렸다 그러면 열린 만큼 거기에 준해서 또 세척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레귤레이터를 다 열어서 투입을 해주고 배출을 시켜줍니다. 왜?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 기체는 그대로 진행하겠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훨씬 가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공기보다 상당히 정화를 받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더 장거리의 거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왜 물 빼냐? 이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물빼기가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물빼기를 전제 조건으로 물을 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세척이 되고 안 되고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속도는 이 물 뺀 상태 최적의 속도는 배관량 2.5에서 3.5 빠질 때 유지를 할 때 이때가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세척이 잘 되는 용량입니다. 용량. 이거는 배관의 간격에 따라 이제 레귤레이터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어디든 어떤 간격에 상관없이 다 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어디가 막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은 세척은 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있을 때 물이 차인 상태는 절대 세척이 안 됩니다. 세척 효과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저희가 물빼기를 하는 거. 물빼기 할 때는 세척이 아닙니다. 그건 세척이.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게 이래서 효과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질소 세척 여기 이제 질소 세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 우선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